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씨 만무득입니다. 네, 지금 겨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날씨는 추운데 코로나까지 극성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나마 제 유튜브 채널로 취미생활 하시면서 마음 이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만무득의 분재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책을 좀 할인을 해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정가는 27,000원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24,000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요. 이 분재와에 대한 2010년도에 쓴 책인데 지금 이제 30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8,000원 더 입금해 주시면은 선착순 30분께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주소, 아래 계좌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신 성함, 주소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분재를 감상하는 법입니다. 분재를 감상하려면 당연히 분재를 알아야 하고, 내가 아는 만큼 분재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게 분재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분재의 깊이를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나무 한 점으로 과연 분재는 어떻게 감상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제가 아는 선에서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분재를 감상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재를 처음 바라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거 얼마짜리지? 그렇게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저 분재가 얼마짜리인가로 가격을 측정해서 저 가치를 가늠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분재라는 게 자동차나 뭐 다른 것 같이 정가 제품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시선에 따라서 나무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남한테 흔들리지 않고 뭔가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것들로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만의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기술이에요. 이 외적 기술과 내적 기술이 만나서 하나의 나무가 창조가 되는데, 우리가 외적 기술이나 내적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나무를 보는 법이 더 쉬워집니다. 이 외적 기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육안으로 보시고 와 소리가 나오면 잘 만들어진 분재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열광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장가지를 받고 아름다운 가지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나무를 형상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외적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외적 기술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잘 만들었는지 잘 못 만들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적 기술은 뭐냐면은 감춰져 있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독자들한테 숨기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죠. 작가가 왜 숨길까요? 그것은 독자들에게 찾는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작가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의도나 실체를 감춰둠으로써 뭔가 다른 의미를 상징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술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되어 숨겨서 독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비단 분재뿐만이 아니에요. 미술이나 뭐 다른 예술 계통에서도 작가들이 엄청나게 고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독자들이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은 이거 무슨 그림이지? 피카소가 막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막 1,000억이래요. 일반 독자들은 상상이 안 가요. 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미술이나 다른 거에는 독자와 작가를 연결해주는 분명한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평가예요. 비평가가 작가의 의도를 간파해서 독자들에게 풀어서 쉽게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조금 더 작가와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를 비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상이 가능한데, 이 분재라는 것은 비평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작가와 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독자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기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외적 기술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가치가 정해지는지 제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 기술을 이 나무의 대조에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사나무는 장가지를 한번 보세요. 절대 가위로 자른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위로 자르게 되면은 끝에 눈이 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잘린 자국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은 모든 가지 끝에는 눈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봄에 순이 나오면은 우리가 손가락이나 핀셋을 이용해서 순을 조기에 다 따줌으로써 세력 조절을 이뤄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이 집합을 해서 외적 기술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요. 또 보시면은 가지를 어떻게 받았는지, 배열 상태는 어쩐지, 정말 필요한 가지와 안 필요한 가지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들, 또는 가지를 1년 만에 키워내느냐 아니면 5년 만에 천천히 키워내느냐, 그런 빌드 과정들이 외적 기술에 대입해 놓으면 다 보입니다.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이 다 보여요. 하지만 내가 만들지 못하고 감상한다면은 모든 게 다 상상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2, 3년 정도는 배양을 해서 기본 서클 한 번 정도는 익히시라고 제가 교육생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분재의 외적 기술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뿌리가 빈약한 부분은 뿌리접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를 발생시켜 가지고요,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접을 통해서 없는 자리에 가지를 만들어낸다든가, 이전에 제가 황피소사편에서 보여드렸듯이 가지를 떼어내서 다른 줄기에 붙이는 그런 방법부터 여러 가지, 또 치목이라든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들을 외적 기술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봄철에 순짓기, 잎빼기, 잎따기, 잎자르기, 눈고르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총칭적으로 수세 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세 조절의 범주 안에서 나무를 관리하면은 이렇게 모든 가지의 끝이 세력이 비슷해지면서 나무의 안정감이 찾아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고수목이 지향하는 최종적 모습의 형태입니다. 노고수목들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지 끝을 정갈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화분내에서 사는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절대 이렇게 수세 조절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는 거, 그거를 인식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 가지를 아무거나 막 붙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잘 붙였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들이 오면서 갑자기 얇아지거나 또는 갑자기 두꺼운 부분은 없는지, 어느 정도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얇아져 오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를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잎이 떨어진 나무들은 겨울철에 감상을 하고 겨울에 구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잎이 가려져 있으면은 이 뼈대를 제대로 우리가 감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게 배양된 가지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 좋은 나무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소사나무라든가 느릅나무 또는 느티나무 여러 가지 잎이 떨어지는 나무들은 이렇게 동절기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송백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욱 세심하게 관찰을 하신 후에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외관에만 이렇게 끌리게 되면은 나무의 진짜 빌드 과정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무를 고가에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기술은 정말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분들에게 스프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좋은 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적 기술입니다. 내적 기술이 왜 외적 기술하고 내적 기술로 나눠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내적 기술에 대한 간단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창 분재를 배우는 시절에 어떠한 분재원을 찾아가면은 원장님들께서 자기가 만들어 온 나무의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직접 감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장님이 바라는 진정한 즐거움일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러한 의도로, 또는 이 가지는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의도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대로 배워왔던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도 그런 쪽으로 한번 추구를 해보자 하면서 조금씩 저만의 색깔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장치를 나무에다 심어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오셔서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의도를 읽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신 분이 계시구나. 바로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나무를 보면서 말 한마디 두마디 해보시면은 저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분인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다 압니다. 왜냐? 해봐야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눈으로 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탕을 먹기 위해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무를 형상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사상과 생각과 의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뭔가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이 나무를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제 의도는 아닙니다. 제 의도는 아닌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심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 스스로 의도를 숨긴 장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의도를 발견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손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무에 숨겨진 내적 기술, 예술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분재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재에서도 해서는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 한 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를 받지 말라, 아래로 떨어진 가지 받지 말라, 십자로 받지 마라, 상처가 있는 부위에서 가지를 받지 마라, 그 외에도 썩은 것은 피하라,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답으로 믿고 공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분재 실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깨졌어요. 바야흐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대까지는 잡목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잡목이라는 게 이제 소사나무나 잎이 떨어지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중흥구이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술이 세련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나무를 양상해내는 시기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소사나무에 뭐 상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가지가 뭉쳐 있다든가 한 곳에서 뭐 대여섯 개씩 받아져 있다든가, 또는 잘못된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피하던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이 나무도 그런 것들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은 큰 흠은 없습니다. 굉장히 정갈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메인 줄기와 가지들이 적절하게 파생되어 있고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장가지가 많을 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들어가 보면요. 자, 제가 대나무로 한번 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줄기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흘러오는데 가지가 이 한 곳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즉 줄기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개가 사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굵어질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이 살이 찌다 보니까 당연히 이 줄기는 여기나 이 밑에 부분보다 더 굵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자를 것인가, 이걸 자를 것인가, 또는 이걸 자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최소한 뭐 3개, 더 심하면 2개만 남기고 다 자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빌드 과정을 했었는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뭉친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한 곳에서 가지가 4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뭉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한 일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봐봤죠. 도대체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길래 가지를 저렇게 뭉치지 않게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천연기념물급 나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린 나무들은요, 가지를 저렇게 뽑아내면은 저 부분이 뚱뚱해지면서 뭉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령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은요, 자기 스스로 체급을 줄이면서 천천히 크기 때문에 저렇게 뭉치지 않고 가지를 빼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나무가 자연에서 정말 오랫동안 천천히 커진 나무구나. 정말 혹한에서 극한 상황에서 커서 저런 것들을 형성화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지를 저기서 새 손으로 나와가지고 가지를 받아내면 저렇게 안 뭉쳐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급의 가지 배열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한 4-5군데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연에서 이제 예전에 30년 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왔고, 나머지 장가지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낸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연이 해준 거예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저건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예술적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피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하단 근장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썩었습니다. 분명히 썩어서요, 이쪽으로 캘러스가 밀고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 완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을 아물려 보자. 충분히 아물릴 수가 있었고요. 이 정도 상처는 얼마든지 뿌리 접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처 없이 깔끔하니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급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저것을 상처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장치로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 또 천연기념물 또 이야기를 할게요. 많이 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본 천연기념물 중에 저렇게 근장 부위가 썩지 않은 나무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노고수목들이 노고수목답게 보이는 게 저러한 가지 전개 또는 아랫부분에 자연스럽게 난 상처,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아물리면서 밀고 들어오는 그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이 노고수목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게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이 나무도 똑같이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과연 상처로 보면서 비하할 것인지 아니면은 노고수목으로서의 훌륭한 장치로 소화할지는 사람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저런 가지 배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엄청난 시너지라고 봅니다. 저런 상처가 다른 나무에 있으면 썩은 거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이 노고수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멋진 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노고수목의 가지와 상처의 콜라보레이션,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나만의 색깔을 가진 나무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이 나만의 색깔이라고 만들면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기본을 완성시키고 마스터한 상황에서 변형은 어느 예술계에서나 인정을 받지만은, 기본도 못하면서 예술한다고 자꾸 변형이 돼버리면은 그건 어느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기술적으로 정말 끝판왕이 될 만한 나무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그 키우기 어렵다는 낙상홍을 정말 극한 상태까지 장가지를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소사나무 한 20종 키우는 것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제 분재 다 선반에다 올려놓고 나니까 사람들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치하거나 오히려 다른 것들, 부정화까지 놔둔 것조차도 저 사람들이 왜 이거 안 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의도로 이걸 달고 있습니까? 라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저런 것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되더라는 거죠. 분재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만의 색깔 또는 의도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적 기술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내적 기술이 받침이 돼야 되고요. 나의 생각과 고뇌가 내적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원장님이나 또는 잘 만들어진 분재를 가지고 계시는 소장자들에게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나 나무 배양 과정 이야기 그런 걸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내용이나 작술법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익히셔가지고 자신만의 분재에 한번 녹이는 것도 분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봐주셨는지요? 나름대로 쉽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재를 하시면서 자꾸 너무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나무의 본질 또는 잎이 떨어진 모습 이런 한 수들을 많이 즐기시다 보면은 나무를 보시는 눈이 안목 분명히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나무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이제 나무를 사갖고 와요. 나무를 사갖고 오면은 제가 나무를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들은 제가 제 방법이지만은 취미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분재원에서 취미인 댁에서 제가 나무를 사오면은 굉장히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제가 상품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손을 거쳐서 보다 좀 더 부드럽게 고객들 손에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깔끔하니 정갈하니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림으로써 시청자분들께서도 구입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참고하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또 재밌게 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